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지금 제법 좀 높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하나 보러 올라왔는데요. 지금 시기에는 막 꽃들이 다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이제 씨앗도 여물어 가고 아직 덜 여물어 가고 꽃이 아직 피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고산지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국화라는 그 국화과 이제 야생화들, 이런 식물들이 꽃을 막 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 식물들은 봄에는 주로 국화과 식물들 말입니다. 국화과 식물들이 봄에는 주로 나물로 활용하고요. 여름에는 꽃이 이뻐서 여름철과 이제 가을철로 넘어가면서 꽃이 이뻐서 많은 이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또한 약성이 좋아서 약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는지 이 주변에서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길 주변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국화과 식물들은 저기 안쪽 우거지 숲속보다는 해가 잘 드는 길 옆에,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절개지 같은 곳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꽃은 각시치라는 꽃입니다. 국화과의 2년초인데요. 두해살이 풀입니다. 꽃이 이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저지대에서 잘 산다면 재배를 해서 이제 해마다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신부들 부케용으로 꽤 괜찮은 그런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봄철에 나물로서도 상당히 좋은 식물이 이 각시치입니다. 각시치가 보이고요.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꽃, 요것은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중에서도 개쑥부쟁이입니다. 요것은 1년초입니다. 올해 여기 이제 씨앗이 맺혀갖고 내년 봄에 떨어졌다가 꽃이 피고, 꽃이 못 피면 그 다음에 핍니다. 그래서 1년초나 2년초 정도 되는 이제 여러 해 살이 풀이 아니고 1년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쑥부쟁이고요. 옆에는 국화과는 아니지만 돌나물과예요. 기린초도 꽃을 피웠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씨앗이 맺히고 있습니다. 돌나물도, 이 돌나물과들은 뭐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돌나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와송으로 부르는 바이솔, 이런 종류들이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상당히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약초이면서 야생화입니다. 요게 쑥부쟁이의 잎입니다. 쑥부쟁이 잎. 잘 보시기 바랍니다. 쑥부쟁이 종류들, 뭐 개쑥부쟁이나 까실쑥부쟁이 종류들은 위에 숲속보다는 이런 절개지 같은 경사진면에 많이 이렇게 번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산로, 임도 주변에 오시면 얼마든지 씨앗은 채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뽑아가봐야 1년초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래서 씨앗을 채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쑥부쟁이 종류들을 이렇게 구별하실 때는 잎을 만져보거나 잎 가장자리에 이렇게 이제 톱니처럼 결각이 심하게 지거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나마 구분하기 쉬운 게 잎 앞뒷면이 전부 다 까실까실해요. 그래서 까실 쑥부쟁이라고 부르는 품종의 쑥부쟁이입니다. 키가 한 1m 정도까지도 자라납니다. 얼핏 보면 위에 꽃만 보면 참치꽃하고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치는 밑에 잎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구별이 쉬운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 꽃이 이쁘게 단정하게 폈고요. 폈다가 이제 지면서 씨앗이 맺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곤드레 만드레의 주인공 고려 엉겅퀴입니다. 자, 옆에 요것은 이제 갑자기 또 생각 안 난다. 꼬리풀이 열매가 이제 맺혔어요. 꽃이 피었다가. 요것도 색깔이 요거보다는 연하지만 비슷한 색깔 피는 아주 이쁜 꽃입니다. 꼬리풀은 잠깐 제껴 놓고요. 요거 이제 곤드레 만드레의 주인공 곤드레 나물 고려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꽃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엉겅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 보면 꽃들이 다양하게 핍니다. 요것은 이제 개쑥부쟁인데 개쑥부쟁이는 잎에 결각이 없습니다. 잎 가장자리에 결각이 없고요. 꽃은 이렇게 분홍색 꽃이 핀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쑥부쟁이의 장점은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씨앗이 맺힐 때도 꽃이 지고 나서 씨앗이 맺혀도 상당히 아름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1년초라는 단점이 있고요. 자, 여기 고려 엉겅퀴 2세의 번식을 위해서 꽃이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잎이 널찍한 거 보이시죠? 이런 것을 다 이제 구별하고 확인하시면 이제 나물 확보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치입니다. 참치가 그늘에 있어서 그런지 꽃을 못 피우고 그냥 잎만 이렇게 성장하면서 낙엽져 가고 있습니다. 꽃은 상당히 이뻐요. 아쉬운 점은 2년초라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식물체는 상당히 크고 어릴 때도 굉장히 커요. 상당히 커서 나물로 활용하시는데 이 국화과 나물들이 식물들이 쓴맛이 좀 강한 것에서부터 아주 연한 것도 있지만 이 나물들은 쓴맛으로 또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곰치도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이런 것을 잘 눈여겨 보셨다가 씨앗을 채집해서 이제 귀농하고 기촌하시는 분들 마당 햇빛 잘 드는 곳에 던져 놓기만 해도 계속 씨앗이 떨어져서 번식하고 국화과 식물들은 조건만 맞으면 번식이 상당히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시치입니다. 이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길 옆에 각시치가 상당히 많고요. 아직까지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각시치의 잎은 이런 식으로 큰 비처럼 잎에 홈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엉겅퀴처럼 보이는데 주변에 가시가 이 잎에 가시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솜털은 무수하게 많이 나 있습니다. 각시치 잘 구별하시고요. 그 옆으로 노란 꽃이 아직 펴 있거든요.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도 여기 완전히 무더기로 이렇게 펴 있습니다. 집신나물이 주변에 쑥 종류도 보이기는 하지만 전부 다 집신나물입니다. 이런 곳 하나 만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집신나물과 개망초, 각시치. 각시치의 어린 잎은 어릴 때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요럴 때도 이쁘고 완전히 펼쳐져 갖고 암술 수술이 보일 때도 상당히 이쁜 것이 이 꽃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물로 먹는 그 꼬들빼기 종류 중에 고들빼기가 있고요, 이고들빼기가 있고 지리고들빼기가 있고요. 요것은 또 가치고들빼기라는 나물입니다. 잎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잘것없이 많이 갈라집니다. 꽃이 피기 전에 봤을 때는 뭐 쌀이냉이나 좁쌀냉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요것은 까치고들빼기라는 품종입니다. 지리고들빼기도 요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펴서 저도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 이런 이제 너덜지대 같은 곳에 오면, 고산지대 너덜지대 오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침에 안개가 좀 껴있고 그래서 꽃이 펴져 있지 않은데 고들빼기 꽃하고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까치 고들빼기입니다. 까실쑥부쟁이입니다. 요것은 이제 개쑥부쟁이고요. 옆에 제가 까치 고들빼기 설명드렸고요. 요것은 이고들빼기입니다. 까치 고들빼기는 요렇게 잎의 결각이 홈이 많이 파져 있는 것이 까치 고들빼기이고요. 요거는 그냥 피치명으로 생겼죠. 이고들빼기라고 합니다. 둘 다 나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치가 꽃을 피웠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씨앗이 맺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역치도 쓴맛이 강하지만 이 쓴맛 자꾸 나오는데요. 이 국화과 식물들은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쓴맛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감안하시고, 야생화도 좋고 나물도 좋은 미역치라는 거, 국화과 식물들 다 쓴맛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쑥부쟁이가 꽃잎에 보시면 이슬이 내려앉아 가지고 상당히 청초하게 보이죠.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들판에 나는 국화과 종류, 그것을 다 이제 들국화라고 불렀는데요. 이름을 알면 불러주기 쉽죠. 개쑥부쟁이입니다. 개쑥부쟁이 보시면 잎이 이렇게 넓습니다. 얼핏 보면 개망초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커지면은 잎이 좁아지면서 이렇게 좀 좁고 가늘고 잎의 결각도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씨앗이 이렇게 맺히는 개쑥부쟁이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더 이쁘지 않습니까? 민들레꽃처럼 보이는 이 식물은 국화과 식물입니다. 민들레도 국화과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민들레도 있고요. 유럽 민들레도 있습니다. 나도 민들레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밥나물이라고 있는데, 조밥나물은 잎이 이렇게 피치명인데 이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양옆으로 이렇게 결각이 화살촉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조밥나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쇠서나물입니다. 쇠서. 줄기를 보시면 줄기에 잔털이 상당히 많고요. 잎에도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잔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까실쑥부쟁이보다도 더 까실까실합니다. 그리고 초봄에 올라올 때는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도 나는 것이 이 쇠서나물입니다. 요 이제 어릴 때 올라올 때 보면 뭐 민들레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들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양 민들레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잎에 결각이 없어서 그렇지.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야생화도 이쁘고요. 요 식물도 노랗게 민들레처럼 폈죠. 요 식물도 국화과 식물이면서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이름에도 나물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조밥나물입니다. 피치명이고 좀 좁기는 하죠. 그리고 옆에 화살촉처럼 이렇게 가시 같은 그런 결각이 생기는 것이 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여기 양쪽으로 뾰족뾰족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 요거는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뾰족뾰족하고 좀 날카롭게 생겼지만 꽃은 민들레꽃처럼 이쁘게 생겼습니다. 민들레꽃이나 쓴바귀꽃처럼 생겼어요. 국화과 식물입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옆에는 씨앗이 엄청 많이 달렸네요. 이것은 봄철에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뿌리를 백지라는 약으로 사용하는 구리대입니다.
2년초에서 3년초 정도 돼요. 1년초는 아니고, 그렇다고 단연초는 아니고, 2, 3년 자라면 단연초로 봐야 되나요? 자, 이렇게 씨앗이 맺혔을 때 씨앗을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엄청난 양이 되겠죠. 요것은 제가 좀 챙겨가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대 백지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어수리가 이새를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어수리꽃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사냥과 식물들, 꽃들 중에 그래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 꽃잎이 형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맛있는 나물 어수리입니다. 꽃들이 다 져서 못 보나 했더니 여기 꽃이 남아있네요.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황화폐장이라고 부르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마타리입니다. 마타리. 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개미치하고 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요거 채취해서 묵나물로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개미치라고 부르는데 개미치가 아니고 마타리입니다. 뿌리에서 된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황화폐장이라고 부르는데, 백화폐장이라고 부르는 뚝깔, 요 황화폐장, 백화폐장이 자연 교잡돼서 생겨난 뚝마타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약으로 쓰는데 간질환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특허도 받은 아주 유용한 식물이자 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비수리들이 이제 막 씨앗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수리. 이것도 막 정력제라고 엄청나게 소개를 하죠. 밤에 문을 연다. 그래서 이제 야간문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이 비수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임도, 경사면, 해가 잘 드는 곳에, 여기 전부 다 이거 비수리거든요. 이런 이제 임도 옆에 길, 해가 잘 드는 곳에 오시면 이 비수리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자생하는 조건을 잘 알고 계시면 그 식물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수리입니다. 비수리. 이렇게 씨앗이, 꽃이 펴갖고 씨앗이 맺히려 그럴 때 채취하셔서 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관암풀입니다. 용담가의 다년생 식물로서 뿌리를 주로 약초로 사용하는데요. 눈이 침침하거나 간이나 담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요. 야생화가 아름다워서 일부러 식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요것은 잎이 좀 길고 예전에는 관암풀로 불렀는데 지금은 용담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이 개쑥부쟁이는 있잖아요.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제 놀이터 근처에도 있어요. 이렇게 길을 내면서 공사를 하면서 경사, 절개지를 만들어 놓으면, 요즘에는 이 절개지 공사를 할 때 꼭 야생화 씨를 뿌리거든요. 그 야생화 씨앗 뿌리는데 이 개쑥부쟁이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잎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닮은 식물 있지 않습니까? 개망초의 잎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같은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에 닮은 듯이 보이죠. 하지만 꽃은 개쑥부쟁이가 훨씬 이쁘고 나물도 개쑥부쟁이가 훨씬 맛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약효도 이 개쑥부쟁이가 여러가지 약효가 있습니다. 개쑥부쟁이 뿐만이 아니고 이 쑥부쟁이 종류, 까실쑥부쟁이, 쑥부쟁이, 여러가지 쑥부쟁이 종류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약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개쑥부쟁이입니다. 밑에 쪽에는 아직도 긴팔을 입고 있으면 덥거든요. 후덥지근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올라왔더니 제가 긴팔에 위에다가 이제 바람막이까지 걸쳤는데도 상당히 쌀쌀하고, 보시다시피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이런 곳에 옆에서 제가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이곳에 이제 피어난 야생화들, 국화과,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 그런 야생화들 몇 종류 같이 영상에 담으면서요, 이 들국화라고 부르는 이 야생화들은 봄철에는 우리 식탁을 건강하게도 해주고 입맛을 돋궈주는 산나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물도 되고 또한 약초도 되고 야생화도 되는 이러한 식물들 몇 가지를 담아 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